지금부터 밀링 컴퓨터 응용 밀링 인증사 4회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작업할 건 401번 도면이고요. 이번 4회 때 나온 401번이고, 먼저 프로파일, 이번 시간은 프로파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1번 IGS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IGS 삽입하기에서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7개가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요소를 누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확인으로 나가게 되면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근데 이때 불러온 파일을 보면 색깔이 이제 바탕화면이랑 같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스케치한 형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바꾸시려면 오른쪽에 Apply to All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의 의미는 모든 선들의 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성을 모든 스케치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후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래그한 거에 대해서 속성이 나오겠죠. 이 속성에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 이 Apply to All을 누른 다음에 먼저 아래 메시지를 보면 무슨 속성을 볼 거냐? 나는 전체 속성을 보겠다. 그러면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엔터를 치시면 속성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러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러 부분에서 아래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회색이었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저는 모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모젤을 생성을 해봤자 모젤가 잘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쪽에 탑이라고 써져 있고요. 탑이라고 써져 있던지 아니면 다이나믹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좌표계 표시 아래쪽에 보면 조금 진한 창이 하나 있고요. 이 창을 왼쪽 클릭 해보시면 7가지의 뷰가 나옵니다. 이 7가지의 뷰, 여기서 등각도를 보시면 모젤을 생성했을 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젤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제 또는 지그를 생성합니다. 이 모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제를 클릭을 해보면 모제 설정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저희는 자동 모제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자동 모제는 뭐냐면 X, Y, Z를 자동으로 모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X랑 Y는 자동을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 Z 같은 부분에는 지금 돌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선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깊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로 했을 경우에 자동 모제 설정을 하고 Z 최소의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Z 최소란 재료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401번에 저는 A형 기준으로 D가 23입니다. D가 이제 높이인데 재료 두께
D가 23이라고 해서 저는 Z 최소에 23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입력하신 후에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렭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작업을 할 게 점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의 의미는 드릴 가공할 때도 쓰이고요. 드릴 점으로도 쓰이고, 엔드밀 진입할 시에, 포켓 진입할 시에 드릴 지점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또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의 의미는 드릴점과 엔드밀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 보면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 거냐, 그러면 이 원 가운데 센터에 있죠. 이 센터에 있는 원을 가시면 스냅이 잡힙니다. 이때 스냅이 잡혔을 때 왼쪽 클릭으로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신 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개 작업을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엔드밀 드릴은 상관이 없습니다. 드릴 가공할 땐 상관이 없는데, 이 엔드밀 진입점으로 사용을 할 시에 H캠 특성상 이쪽 깊이 있죠. 포켓 도면에 보니까 -4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포켓 깊이가 -4인데 지금 현재 점의 위치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 포켓 깊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H캠에서는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4보다 아래에 있어야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 찍은 후에 이동시키는, 점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아이콘을 내리기 위해서 모렭 아이콘 아래 보시면 변환이라는 게 있고요. 이 변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X, Y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Z만 움직이면 되는데, 뭐 이것도 항상 정하는 게 낫겠죠. 하나로 하는 게 작업하기가 좋을 겁니다. 안 헷갈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기능사 도면에 포켓이 10m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프로파일은 10만 내리면 뭐든지 포켓으로 진입할 때 잘 되겠죠. 그래서 10mm를 내릴 거고요. 이걸 내린다고 해서 뭐 드릴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드릴한테 영향은 없고요. 엔드밀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mm 쓰신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10mm 쓰신 후에 확인을 눌러서, 자, 이동시킬 영상입니다. 나는 점을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이 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점 아이콘, 이 점 아이콘을 클릭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위에 있던 점이, Z0에 있던 점이 -10mm로 아래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디자인 모드고요. 저희가 한 디자인 모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보통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원점을 확인합니다. 원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모렭을 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점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공 모드는 디자인 모드 옆에 있습니다. 닫기창 안에 보면 공구 모양이 있고요. 이 공구 모양을 누르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계 타입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밀링, 선반, 와이어. 이 같은 경우에 밀링이면 꼭 밀링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반을 선택하게 되면 선반에 대한 가공이 나오겠죠. 단면 가공이라든지 홈 가공, 나사 가공, 절단 이런 게 가공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밀링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요.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따내는 거기 때문에 따내는 거에 대한 가공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선택하실 때 하고자 하는 기계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야 이거는 학교에 있을 겁니다. 학교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때 넣어 드렸을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회사 카페에 오시면 포스트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는 TMV로 하겠습니다. 앞에 TMV 기계 이름이고요. 이게 화천 거라든지 도산 거라든지 위아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계 타입과 포스트 선택이 잘 됐으면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 모드에서 처음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게 드릴부터 가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드릴은 어디냐면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공 방법 중에 홀 자동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드릴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아래 보시면 점 선택이라 나오고요. 점을 찍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점은 아까 10mm 이동한 이 점이 되겠습니다. 10mm 이동한 점을 클릭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홀 자동 가공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높이 15로 작업을 할 거고요. 가공 시작 높이는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높이 같은 경우에 R값입니다. R값도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드릴 가공 완료 후에 옆으로 이동할 때 뜨는 거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할 때 뜨는 거리를 안전높이고요. 또한 R값으로도 팩트를 할 때 R값으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높이랑 시작높이 0으로 써주신 다음에 가공 방법에 가시고요. 센터 드릴 과 깊이 설정 3mm 정도 하고요.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이 센터 드릴은 G81로 나오고요. 깊이는 -3이죠. 그다음에 피즈는 100, S1000, T01. 그 다음에 공구의 직경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엣지캠에서 이 홀 자동 가공은 구멍에 관련된 작업은 여기 한 창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확인 나가기 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엣지캠에서는 이걸 전체를 다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실수로
센터 드릴만 하고 확인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실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확인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왼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왼쪽 시퀀스 창에 밀링 홀가움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자리 선택할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아까와 같이 조건을 입력했던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황삭이 있습니다. 황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삭으로 넘어간 다음에 가공 방법에서 팩드릴로 작업을 할 거고요. 팩드릴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깊이는 26. 먼저 값을 입력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다 써주시고요. 팩드릴은 G83으로 나옵니다. 팩드릴 코드는 G83이고요. 깊이 설정에서 왜 26이냐면 드릴의 각도가 118도입니다. 그러면 8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세팅을 이쪽에서 하죠. 이쪽에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정치수를 쓰게 되면 관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끝점과 공구 직경 8파이가 시작하는 거리가 2.4가 되겠습니다. 2.3mm만큼 있고요. 그래서 H캠에서 제가 23을 쓰면 플러스가 돼서 2.3mm가 나옵니다. 데이터에서는 25.4가 나오겠죠. 근데 이건 옵션에서 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요. 옵션에서 2.4를 무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옵션까지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관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설정은 저는 항상 재료 Z 최소에다 Z 값이죠. 23이죠. 재료 두께 23 더하기 3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3 더하면 또 2.4가 되겠죠. 저는 한 5mm 정도 여유있게 5mm 정도를 파주면 5mm 정도로 파주면 충분히 관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플러스 3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절임량은 Q값이고요. G83, G는 Z가 23 더하기 3 더하기 2.4가 되고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Q5가 되고요. 피드는 100, S1000, T0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작업이 다 됐으면 확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확인을 나가면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게 황삭과 형상입니다. 엔드밀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황삭으로 다 작업을 하신 후에 형상 가공으로 정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는 황삭 자동강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황삭 자동강 아이콘으로 눌러주시면 가공 모델 선택이 나옵니다. 이 가공 모델 선택이 나왔을 때 이쪽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 외곽 모델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폐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다 잡았으면 엔터 한번 치고요. 가공 영역 선택 아래 메시지 나오면 이건 무시하고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황삭에서는 모재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엔터를 치면 황삭 자동 가공이라고 해서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절삭 방법은 상하향이고요. 저는 상하향 가공 넣을 거고 여기랑 0.2 0 모재 선택. 여기서 이 절삭 방법의 상하향 뭐냐면 지그재그입니다. 보통 하향과 상향을 쓰게 되면 이쪽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가겠죠. 상향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 갔다가 다시 와서 이쪽으로 출발하고, 상하향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위에 올라와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뜨지 않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상하향 가공으로 놔서 빨리빨리 가공을 하는 거고요. 공구 직경의 퍼센트는 뭐냐면 X, Y에 대한 절임입니다. 절임량입니다. X, Y 공구 직경 퍼센트고요. 10파이 기준으로 10파이에서 50%가 5mm가 됐죠. 그러면 나는 X, Y 옆에 가공할 때 5mm씩 들어가서 가공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X, Y에 대한 절임량. 여유량은 X, Y고요. X, Y, Z에 대한 여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Z만 있고요. 왜 이렇게 Z에다 0을 썼냐면 황삭 강화한 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황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이쪽을 다 칩니다. 근데 정삭을 하게 되면, 정삭은 저는 여기 한 번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정삭에서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게 되면 나머지 이쪽이 다 층지겠죠. 단이 생기겠죠. 이쪽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안 써주면 0.2가 남기 때문에 Z도 단이 생기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0을 써주면 Z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Z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X, Y만 남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유량을 0.2에 Z를 0을 쓴 이유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모재 선택은 바운더리입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포켓 형식으로 돼버립니다. 프로파일에서는 모재 선택을 해서 모재를 잡아주면 외곽이 되겠고요. 모재 선택을 안 하게 되면 포켓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되고요. 포켓 할 때는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탭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써주시고요.
여기는 X, Y 피드 120이고요. Z에 대한 피드도 120. S1200 C0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옆에 깊이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높이 10이고요. 도면에 보니까 4mm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면에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4였기 때문에 4로 쓴 거고요. 각 형마다 도면이 틀리기 때문에 잘 보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으면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재 선택이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이 모재 선택은 뭐냐면 아까 제가 바운더리 잡는다고 했었죠. 모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재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이 외곽 쪽에 있는 게 모재입니다. 이 외곽 모재에 더블 클릭한 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데이터가 풀패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에서 풀패스가 형성이 됐는데 이쪽 황사광 옆에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황사광 옆에 시퀀스 황사광 옆에 플러스가 있고요. 이 플러스 누르면 2.6 황삭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2.6 황삭을 더블 클릭을 한 후에 접근망에 보시면 XY 모재 진입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10mm 적용하게 되면 10mm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외곽할 때에는 이 접근 방법에 들어와서 XY 모재 진입거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풀패스가 조금 더 10mm만큼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포켓을 해보겠습니다. 포켓을 황삭 자동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 포켓 안쪽에 있죠. 이 안쪽 형상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한 번에 잡겠습니다. 이 포켓 항상 더블 클릭해서 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가공 영역 선택이 나오고요. 여기서 무시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다만 틀린 건 뭐냐면 모재 선택을 안 한다는 거, 이 점 하나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에 가보시면 네, 속도 똑같이 하고요. 앞에 외곽이랑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설정에 10mm고요. 포켓도 보니까 4mm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전높이 10mm와 가공 깊이와 절입량은 4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포켓에 툴패스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정면으로 한번 돌려보면 포켓 가까이 되면 마우스 커서를 구황사 가공에 갖다 대시면 지금 진입을 할 때 대각선으로 진입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도는 드릴 지점으로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은 이 툴패스는 드릴 지점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구황사 가공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이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9.1 황삭이 나올 겁니다. 9.1 황삭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선택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 가셔서 접근 방법을 드릴 지점, 그 다음에 진입 구간 절사 이동을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한 후에 접근 방법에 가서 나는 드릴 지점으로 갈 거고요. 드릴 지점으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진입 구간 절사 이동은 내려갈 때 포켓 아래로 내려갈 때 지공 1로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진입과 절사이성을 체크를 안하면 지공 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 라인 또는 프로파일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라인 또는 프로파일 그러면 이쪽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포켓이 되겠죠. 지금 포켓을 다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포켓을.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포켓이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공구가 움직일 영역을 선택. 이거는 저희가 무시를 했죠. 한 번 더 엔터 치시고요. 공구 진입 위치점 선택이 나왔을 때 지금 점이 잘 안 보이시면 드래그를 해주시면 크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점 하나밖에 안 잡힙니다. 이때 드래그로 점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 엔터 치시면 정면도로 돌렸을 때 일직선 드릴 지점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게 정삭이 남았습니다. 정삭은 5번째 형상 자동 가공에 있습니다. 형상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외곽 형상이 되겠죠. 이 외곽 형상을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한 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얘를 보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얘는 모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뭐가 포켓이고 뭐가 외곽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로 결정이 되고요. 화살표 바꾸는 방법은 모서리에 가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바뀝니다. 이 선 기준으로 안쪽에 있으면 포켓이 되고요. 이 선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는 언제든지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서 저는 일직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살표 바깥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고요. 가공 영역 선택도 그냥 무시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황사학에서는 절삭 방법에 대해서 상하향 가공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하향 가공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형상 자동 가공에서 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툴패스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하면 툴패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향 또는 상향 둘 중에 하나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하향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고경 보정에서 원래는 저희가 연습 때도 그렇고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썼습니다. 근데 유독 이 401번 보면은 공고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델로 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에러 메시지에 대해선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툴패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구에 의한 경고정을 쓰겠습니다. 반지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서는 기계에서 기계 뒷값은 0이 되겠습니다. 공구로 쓸 경우에 기계 경보정 뒷값에서는 0으로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빨리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높이고요. 왜냐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깎는 양이 0.2밖에 안 됩니다. 정삭 개념이니까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느리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간 거고요. 깊이 설정에서 똑같이 안전피 10에 깊이가 3mm였죠. 그래서 가공 깊이 3mm, 절임량은 똑같이 3mm에서 한 번에 깎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형성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형상과 가까이 되보면 근접해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뭐 황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진입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깔끔하게 진입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진입을 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형상 가공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11.1 형상 가공이 나오고요. 이 형상 가공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진입태에 가보시면 각도와 길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만약에 90도를 쓰게 되면 얘는 옆에서 진입을 합니다. 옆에서 90도를 그리겠죠. 90도 그리고요. 제가 0도를 쓰게 되면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0도를 쓴 거고요. 이 25mm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25 옵셋하는 겁니다. 25mm 떨어져서 진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25를 쓴 거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확실히 진입을 할 때 25mm 만큼 떨어져서 진입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 정삭은 끝났고요. 마지막 안쪽 정삭을 해보겠습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포켓이죠. 포켓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잘 설정해 주시고요. 이 바깥 안쪽에 화살표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가공 영역 선택도 엔터로 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모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이 앞에 있는 공구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잘못한 거고요. 솔리드였을 경우에를 설명한 겁니다. 솔리드였을 경우에 공구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프로파일은 모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델 하시고 저거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요. 공구 탭에 가서 똑같이 속도 똑같이 하고요. 번호를 꼭 맞춰주시고요. 3번. 그 다음에 깊이 설정은 안전피 10mm, 방울피 4mm가 되겠습니다. 안전피 10mm에 가공이 필요한 처리량은 4mm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큐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포켓은 상관이 없겠죠. 포켓은 뭐 점을 안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에 위에 보시면 12 형상 가공이 있을 겁니다. 이 12 형상 가공 아이콘을 가공을 더블 클릭 누른 다음에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선택한 후에 다시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고 NC 데이터까지 출력을 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건 고속이고요. 이거는 엄청 빠릅니다. 3D 보통 3D 작업하신 거 보실 때 사용하시고요. 기능사 2D나 기능사 같은 경우에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잘 되고요. 그래서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하신 후에 스타트를 누르시면 속도는 여기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바가 있고요. 이 바로 쭉 왼쪽으로 당기시면 천천히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형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을 하시고요.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하신 후에 찾아보기, 첫 번째 있는 찾아보기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5, 1, 1, 1 대문자 5를 쓰신 다음에 숫자 4자리는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에는 비번호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5 붙이시고 숫자 4자리 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가공 이름을 체크를 해제하고요. 자동 가공 이름을 체크를 해제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슬 눌러주시면 NC 데이터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